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난 침묵 속에 빠졌네. 오지 않을 날들은 바보처럼 그립다. 거울 속에 나에게 다짐하듯 했던 말, 다시는 널 보내지 않겠다. 그대여 날 외면하지 말아라. 하늘이 파란 건 누구 위한 것일까? 기나긴 오후 나는 영원히 살고 싶었네. 이 텅 빈 세상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서름과 냉대를 받아도 하소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세영 노무사 모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김세영 상담실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게 되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해고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시 산하인가요? 네, 시 산하 민간 위탁기관입니다. 네. 2012년도에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고요. 2013년도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민간 시민단체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 예. 이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던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왜 이 처벌법이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또 특히 사망 사고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네. 현재에도 그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 해 평균 2,000명 정도가 아침에 출근했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강남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9층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건설용 리프트가 21층 높이에서 추락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2,000명이 산재로 숨지는 나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식 어떻게 돌려야 돼?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망과 질병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고 김용균 씨의 사건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개헌은 파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 이런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한 해 2,000명이면 얼핏 생각해도 한 달에 200명 꼴인데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관심이 많이 받았고 또 중요한 법이기도 한데 정의당과 노동계가 기업살인방조법에 가깝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지난 7일에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들을 보면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요. 네. 그리고 시행 시기에 있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게 될 때에도 그 처벌 수위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또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법안 내용보다는 네. 상당히 처벌 수위가 약해졌고 약해졌죠. 또 이제 유예 기간도 길어졌고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보호하기 어려운 법이 되어버린 터에 네. 이제 이게 애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그런 애초 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은 또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오히려 방조하는 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 제정까지 진행이 된 것인데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애초에 이제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일 중에 원청에서는 위험한 일, 또 까다로운 일, 네. 지저분한 일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는 경향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외주를 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이 하청업체, 용역업체 사업주들은 이 안전에 대해 쓰는 비용들을 굉장히 이제 아까워하는 아까워하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위험한 작업 중에도 이거를 내가 위험하니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기도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있다 보니 이런 네. 사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 사업장 내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실은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통과된 안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위기를 노동자들이 이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이 더 많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시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17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이 큰 업종, 뭐 숙박 및 음식 업종이나 네. 또 제조업이나 또 교육 서비스업 뭐 이런 데에서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상당히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7만 명 정도, 네. 또 제조업에서도 한 7만 명 정도, 교육 서비스업과 또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4만 명 정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감소가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비정규직이 감소되었다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할 일이지만 그게 아닌 거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에
위험에 처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정규직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무척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 상담 내용 중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임금에 대한 상담이 42%로 이제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임금 체불, 네. 또 연차 수당, 주휴 수당, 퇴직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세부 내용 중에서도 퇴직금과 네. 이제 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상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문제가 가정 경제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노동자들의 관심도 가장 높고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닥치다 보니 그렇죠. 상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4대 보험 관련한 상담이 많이 있는데요. 네. 4대 보험이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데 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의 네.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편이에요. 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의 위험에 처하다 보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징계 해고에 대한 상담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네.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이 재갱신이 안 된 사례, 또 이제 사업주가 해고의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고이지만 해고가 아닌 듯한 이제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직접적으로 내용. 표현을 하지 않아서요. 네. 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제 그런 뉘앙스만 주는 거죠.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제 구두로 네. 해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사업주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해고를 당한 것인가,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노동자가 어떤 판단을 이제 잘 못했을 때 근로자가 사후에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있습니까? 네, 첫째로는 이렇게 사업주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정확하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고라는 것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주가 강제로 고용 관계를 끊는 겁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러한 이제 명시적인 말이 있어야 네. 해고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두루뭉실한 표현이나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노동자가 지레짐작해서 안 나가거나 출근을 안 하거나 그냥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면 네. 이게 자칫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셈이 네.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주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이제 차라리 이제 그러면 저를 해고하시는 거냐라고 네. 이제 정확하게 의사를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네. 해고를 하실 거면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고 일시와 사유를 통보해 주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그렇군요. 해고를 하려면 예.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줘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네. 임금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노동자가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주휴수당을 줘야 될 책임이 네. 사업주가 있는 건 알지만 네.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마치 이것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편의점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뤄진다고 네.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네. 그것들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로 이제 어려움이 전가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줘놓고도 주휴수당을 받았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하거나 월급날 이 서류를 주면서 사인을 해라. 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인을 안 하면 월급을 못 받게 되거나 혹은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해고 통보를 받을까 봐 네.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주면서 네. 최저임금을 맞게끔 주는 것처럼 네. 근로계약서를 꾸민다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네. 이제 법에 위반된 내용들을 정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노동자가 퇴사 이후에 예.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서명을 네. 했어요. 네. 퇴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실은 사기 강박 의제에 의한 서류로 네.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의해서 무효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법규에 위반한 사회 법규를 위반한 내용들을 지금 쓴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좀 예.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택배 노동자 산업 재해와 관련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면서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특수고용노동직이라고 네. 우리가 쉽게 네. 부르는데요. 특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노동자분들은 일반 노동자들처럼 이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예. 외형상으로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노동법에서는 이분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네. 산재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서 네. 산재보험법에서는 특례로 특별히 이제 이분들의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나는 가입 안 하겠다라고 재외 신청을 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뒷문을 열어두어서 네. 실제로 법 시행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법이 이제 다시 개정이 되어서 네. 뭐 이제 출산, 육아, 그리고 휴업, 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못하도록 예, 이제 뒷문을 막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보험료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그런 산재 보험 가입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임금, 그 뭐 상담하신 부분도 지난해 가장 많이 상담이 된 부분이 임금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시급 기준으로 네. 8,590원이었고요. 올해는 8,720원으로 시간당 130원.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네.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 8시간 근무자로 치면 이제 하루에 이제 1,000원꼴 정도 네. 이제 오른 셈인데요.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오르긴 했지만 실은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네. 것들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예.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인상률은 네. 이제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10대 정도 더 받고 있는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런 이제 인상률 체감은 더욱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실직에 그리고 휴업에 이제 위험에 처해져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지원책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해고에 있어서 또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못을 한 경우에만 네. 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또는 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 해고를 해야 될 때만 네.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노동자 네. 보호 조항이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정말 사소한 이유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네. 현재 이제 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네. 법정 근로 40시간에 주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12시간 이상으로 길게 일을 시켜도 네. 되는데 반면에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 없습니까? 네, 추가 수당을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차 휴가나 네. 또 이제 국공휴일 유급 휴가 이런 부분도 이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열악한 근무 조건,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따라붙게 되잖아요. 그 앞에 말이 없이 그냥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올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센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제 경비 노동자들, 네. 또 청소 노동자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네. 또 센터와 노동자 간의 어떤 협약, 공동 협약,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들을 체결한 사업을 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좀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희 센터에 네. 우리 좀 분야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면 네. 그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해볼 생각입니다. 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때 어려워 마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방문을 기꺼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